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건축업상에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가 있어야지만이 그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고, 도로가 없는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도로가 없는 대지다라고 한다면 그 대지는 맹지라고 부릅니다. 건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접도 요건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대지는 건축업상의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접해야 되는데, 적어도 자,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그 도로에 적어도 2m 이상 접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2m 이상 접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요전에 여기서 자, 자루형의 토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렇게.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요만큼 접해야 되잖아. 요게 적어도 여기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요게 얼마 정도 접해야 된다고? 2m 이상 돼야 된다 이겁니다. 2m 이상 접해야만이 이것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게 접도 요건이라는 것인데, 그럼 어떤 도로에 접해야 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건축상 도로가 되려고 하게 되면 기본이, 자, 여기서 기본이 형태적 요소로서 자, 자동차의 통행과 보행이 모두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이게 원칙적인 도로의 형태입니다. 자동차의 통행도 가능해야 되고 사람의 보행도 가능하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세요. 도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고속도로나 아니면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차는 다닐 수 있죠. 차는 다닐 수 있는데 사람의 보행이 불가능하잖아. 따라서 자동차 전용 도로 옆에 있는 땅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맹지야. 이거는 사람의 보행도 가능해야 돼. 그래서 자동차의 통행과 보행이 다 가능해야지, 자동차의 통행만 가능하고 사람의 보행이 허용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 도로다. 이때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으면 자동차 전용 도로 옆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옆에 붙어 있으면 이건 맹지죠. 근데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으면,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땅은 맹지입니다. 근데 이게 요게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옆으로 길이 다시 이렇게 나 있는 거가 있습니다. 이 옆으로. 이런 걸 뭐라 하나? 이거를 축도라고 부릅니다. 고속도로 등과 같이 자, 평행해서 쭉 가는 거. 이건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여기는 자동차만 다니는 거지. 여기는 보면 어떻습니까? 자동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다 다닐 수 있는 거지. 요 도로에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맹지가 아니야.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도로에 붙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니까 이거는 맹지야. 자동차의 통행과 보행이 모두 다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통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통행이라고 하는 말은, 자, 보세요. 서로 차가, 자, 여기서 가고, 여기서 오고, 이게 서로 교차하고 있어야 이게 통행되는 거지. 통행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가가지고 차가 이렇게 돌아서, 자, 여기 길로 이렇게 쭉 가서 저쪽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오게 되면 다시 일로 왔을 때, 다시 돌아서 이렇게 왔을 때 이걸 통행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통행이라는 말은 이렇게 서로 교차해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지 통행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여 도로의 너비가 얼마나 돼야 돼? 도로 너비가, 최소 너비가 4m는 돼야지 서로 교차 통행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통과도로. 통과도로란 말은 이게 통과도로라는 얘기지. 그런데 자,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접도 요건의 예외로서, 자,
거기 통과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상 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게 무슨 얘기면 이런 거예요? 지금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길이 이렇게 길이 있고 여기에 해가지고 여기에서 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하고는 고저차가 있습니다. 즉 여기 땅은 이쪽 이렇게 있고 여기는 해가지고 여기는 높습니다. 그럼 여기 해가지고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럼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계단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사람은 갈 수 있는데 자동차가 올라갈 수는 없는 거지.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잖아. 지형적 요건에 의하여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요 노폭이 이게 3m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 막다른 도로라고 한다면 2m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건축성 도로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필지들이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길이 있고 여기도 길이 있고, 자, 필지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여기는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는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하고 이쪽 아래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경사가 지는 경우에는 여기 도로가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계단이 형성돼 가지고 또 계단을 내려와 가지고 또 도로 되는 경우가 있겠죠. 도로가 계단으로 단절되는 구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저쪽에 보게 되면 이쪽에 산 밑에 보게 되면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형적 요건에 의해 가지고 이런 계단 등이 있어 가지고 자동차가 통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요 너비가 얼마 이상 되면, 계단으로 된 너비가 얼마 이상 되게 되면 3m 이상 되게 되면 이것도 도로로, 건축상 도로로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요 막다른 도로로 된 막다른 도로가 이게 10m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요 높폭이, 요 계단의 요 높폭이 2m 이상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건축상 도로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두 번째로 막다른 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도로가 막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대비한 일정한 노폭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 막다른 도로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거죠. 가다가 보게 되면 여기 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가다가 길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으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 다 돌아 나와야 되는 거, 이것을 막다른 도로로 가는데, 막다른 도로는 통과도로가 아니죠. 통과도로라는 말은 여기서 해가지고 돌아 나오면 다시 이리로 와야 되잖아. 이게 통과도로잖아. 막다른 도로는 가다가 길이 막혀 있고 돌아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막다른 도로는 통과도로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건축상의 도로가 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그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대비한 너비가, 소요 너비를, 일정한 너비를 갖고 있으면 이것도 건축상의 도로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통과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먼저 이 도로의 길이가,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이게 10m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요 너비는, 요거는 2m의 너비를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자, 막다른 도로가 10에서 만약에 10m 이상 30m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막다른 도로 너비는 2m 가지고 안 되고 3m의 너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보세요. 이게 만약에 10m 이상 30m 미만으로 된다고 한다면 도로가 가다가 이래 꺾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가다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2m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꺾이는 부분에서
꺾이는 부분에서 여기서 꺾지를 못하게 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요 꺾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꺾이는 부분에서 온전히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3m는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10m가 넘고 30m 미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3m의 노폭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이게 실전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얘기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하고 나서 얘기할게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만약에 여기서 30m, 35m거나 35m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35m 이상이다라고 하는 노폭이 도시적이다라고 한다면 6m에 그 다음에 비도시적이다라고 한다면 읍면적이다라고 한다면 4m의 너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게 35m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길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10m라고 한다면 수용차가 자 노폭이 2m만 확보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자 여기서 수용차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후진해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래 이게 35m, 10에서 35m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가다 꺾이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2m만 가지고 옆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3m 노폭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35m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한 40m, 50m 된다고 합시다. 40m, 50m 되는 구간을 차를 몰고 갔다가 한 50m를 후진해서 와? 이거 곤란한 거죠. 이게 또 길이 똑바로만 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후진해서 오는 것이 이게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가 돌려서 나오려고 하게 되면 차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자 이렇게 했다가 돌아서 다시 이렇게 나오려고 하게 되면 돌아서 차가 나오려고 하게 되면 적어도 6m의 노폭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5m 이상이라고 한다면 다만 읍면지역이다라고 한다면 6m가 아니라 4m 노폭만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도시지역은 보게 되면 여기가 담벼락이 될 수 있지 이렇게. 근데 읍면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해가지고 이 옆에가 논밭이 될 수 있잖아. 그럼 차가 돌아서 나올 때 이렇게 가가지고 앞바퀴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후진할 때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후진해도 되고 뒷바퀴 걸쳐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옆에 논밭이 있다라고 한다면 4m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돌아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나 도시지역 이런 읍면지역이 아닌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이건 담 이런 거 있을 거니까 이게 뒷바퀴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돌아서 나오려고 하게 되면 6m의 너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통과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막다른 도로, 통과도로가 아닌 막다른 도로를 하더라도 이것을 건축사용 도로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막다른 도로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자, 막다른 도로 보세요. 길이가 얼마? 10m 미만이라면 노폭이 얼마? 2m. 10m 이상 35m 미만이라고 한다면 노폭이 얼마? 3m. 35m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6m. 근데 읍면지역은 4m. 이 얘기를 제가, 자, 여기서 도로에, 이게 막다른 도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자, 통과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지형의 막다른 도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필지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지금 요게 막다른 도로가 요게 전부 막다른 도로예요. 요게. 그러면 요 옆에 있는 도로들은 여기 대개 보게 되면 요런 쪽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다가 요렇게 돼 있지 않고 여기 가다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도로가 여기 요 땅에 요 땅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필지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요 땅은 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 2m가 돼야 되지. 이렇게 만들면 요게 2m가 되면 되잖아.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대개 이렇게 지선 형태로 된 막다른 도로는 이렇게 끝이 이렇게 형성된 게 그렇단 말입니다. 막다른 도로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모텔이 있습니다. 모텔이 여기 호숫가 옆에 길이 있고, 그럼 여기서 이게 호숫가 옆에 둘레길인데 여기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것도 그래서 해가지고 이게 모텔의 대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 막다른 도로죠. 여기에 만약에 들어가는 길만 있고 나오는 길이 따로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쪽은 장사 안 돼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긴 경우는 이게 장사가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오는 길이 따로 이렇게 있어야 돼. 모텔을 보세요. 모텔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뒤 후문이 따로 있는 데가 잘 되지? 그냥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들어가는 길만 있고 나오는 길이 없으면 요거는 장사가 잘 안 될 수 있다면, 왜? 여기 딱 지키고 있으면 되잖아. 들어가는 길도 있고 빠져나오는 길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이건 들어가는 길도 있고 요거 막다른 도로죠. 나오는 길이 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요거 막다른 도로가 아닙니까? 요것도 막다른 도로지. 요건 대지잖아. 대지고 요건 막다른 도로, 요것도 또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와 또 하나의 막다른 도로, 두 개의 막다른 도로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막다른 도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로로서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요 길이에 대비한 소요 너비를 갖춰야 되는 거지. 소요 너비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길이가 만약에 35m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됐으면 이게 3m 노폭을 갖춰야 되고, 35m 이상이다라고 하면 6m 또는 4m의 도로를 노폭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지. 자, 요것도 지선 형태의 막다른 도로. 이건 막다른 도로와 또 하나의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는 워낙 다양한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까요?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 원칙이 자동차의 통행과 사람의 보행이 모두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 이게 원칙입니다.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 통과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통과도로잖아. 막다른 도로는 근데 통과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차에 통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고 사람의 보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건설 도로가 아니지. 또 보세요. 사람의 보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건설 도로가 아니지.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형적 요건으로 인하여, 지형적 요건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하고 서로 땅에 고저차가 있어가지고 계단이 생기는 경우에, 지형적 요건에 의하여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때는요, 이게 계단의 너비가 3m 이상 된다고 한다면, 또는 이게 막다른 도로가 쭉 가다가 계단이 있다고 한다면, 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라면 요 계단의 너비가 2m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요것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도로로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계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건축 도로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닌 한 원칙 뭐예요? 자동차의 통행과 사람의 보행이 모두 다 가능해야만이 건설된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통과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막다른 도로인 경우일지라도 이것도 건설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막다른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으라고 하게 되면 이 뭐예요? 도로의 길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대비한 소요 너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길이가 10m 미만이라면 어떻게 되고요? 막다른 도로가 2m 이상 돼야 되고,
이게 만약에 3m 이상 된다, 이게 만약에 10에서 35m 미만이라고 한다면 3m, 35m 이상이라고 한다면 6m, 읍면식의 경우는 4m의 노폭을 갖춰야 된다. 자, 그렇게 그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건축법상의 도로로 건축법상의 도로에 적어도 2m 이상 접해고 있어야만이 그것이 맹지에서 벗어나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되는데, 건축상 도로로 되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그 형태적 요소가 자, 자동차의 통행과 사람의 보행이 모두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다 이렇게 했었죠.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로서 지형적 요건에 의하여 계단 등에 따라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통과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축 도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외가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런 형태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런 형태만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도로로서 의사적 요소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의사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도로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의 지정. 도로로 지정돼야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로 지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자, 거기 보게 되면, 자, 교재에 보게 되면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자, 법령에 따라서 고시된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사도법에 따른 도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 도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 뭡니까? 기반시설인데 여기를 도로로 만든 거, 이게 도시계획시설 도로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자, 이것이, 이런 의사적 요소까지 갖추고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건축상의 도로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형태적 요소는 갖추고 있는데, 의사적 요소는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의 너비 4m 이상의 도로의 형태는 갖추고 있어. 근데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어.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이걸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사실상의 도로다라고 합니다. 사실상의 도로. 사실상의 도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실무상 이거를 현황도로다라고 합니다. 현황도로. 자, 어떤 땅이 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남쪽으로 너비 4m의 현황도로에 접함 이랬습니다. 현황도로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도로는 무슨 얘기입니까? 도로로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근데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형태적 요소는, 도로의 형태적 요소는 갖추고 있지 않은데 의사적 요소는 갖추고 있습니다. 의사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해가지고 도로 계획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요거는 요만큼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거지.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도로로 개설되진 않았잖아. 도로로 개설되지 않은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 도로가 아직까지 닦이지 않았는데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예정도로라고 하잖아. 예정도로는 도로로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도로가 닦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설상의 도로가 되려고 하게 되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단 말입니다. 형태도 갖춰야 되고 도로로 지정돼야 되고, 도로로 사용하겠다라는 공용 지정 행위가 있어야지 도로가 되는데, 이 사실상의 도로, 현황도로는 자, 도로로서 형태는 다 갖추고 있는데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어. 이거를 사실상의 도로, 현황도로로 간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도로로 지정되는 도로 지정 행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법률상의 도로로, 즉 법률상 건축상의 도로로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나중에 도로가 지정됐을 때에 그 도로를 실무상 이것을 소방도로다라고 부릅니다. 소방도로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요,
자, 현황 도로에 나중에 도로로 지정돼가지고 건설에서 도로로 인정됐을 때 이것을 이것을 실무상 소방도로로 가는데, 소방도로라고 하는 말은 이건 법률상의 표현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실무상의 용어입니다. 자, 예정도로다라고 한다면 예정도로 어떻습니까? 예정도로 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못 짓죠.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씁니다. 그럼 도로가 이렇게 예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더라도 여기 아직까지 도로가 안 닦여진 거잖아. 이게 여기 땅에다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로는 이미 지정돼 있어. 도로는 지정돼, 이게 도로가 닦여야 되겠지. 구체적인 도로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닦여져 있으면 그 다음 비로소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건축에서 도로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형태준 요소만 갖추고 있고 의사준 요소를 갖추지 못한 데를 이걸 현황도로 또는 살상의 도로라고 부르고, 거꾸로 도로로 지정은 됐는데 근데 구체적인 도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이런 도로를 예정도로로 간단 말입니다. 건축성 도로로 되려고 하게 되면 이런 요건과 이런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로로 지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도로법에 따라서, 사도법에 따라서 도로 이미 지정됐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건축행위 전에 도로가 이미 이렇게 있는 거지. 땅이 건축행위 전에 이 도로가 이미 존재하는 거야, 이거는요. 도로가 이미 지정되고 존재하는 건데, 근데 자,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여기다가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 건축법 여기서 남목도로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다 얻으면 됩니다. 볼까요? 이거는 갑의 토지고 이건 을의 토지입니다. 이게 길이고요. 그리고 을의 토지는 자, 길이 없는 거죠. 여기 맹지죠. 맹지인데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이만큼 통과할 수 있도록 갑의 동의를 얻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을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갑의 동의를 받으면 그럼 여기다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때 이걸 뭐라고 하는가? 이거는 건축법상의 도로로 이것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여기까지 도로지.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D, 이건 E, F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E나 F는 이거는 도로가 없는 거잖아요. 이때는 얘 동의를 받으면 되겠죠. 얘 D의 동의를 받아서 요만큼 받아가지고 요렇게 길을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C의 동의도 받아야 되겠지. 도로를 내려고 할 때는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원의 동의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해관계인들이 동의를 해줄 건가라는 얘기죠. 과거에 제가 겪었던 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하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뚝방길이 요만큼 한 1.5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청소년 수련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청소년 수련을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이게 막다른 도로죠. 막다른 도로인데 이게 자 10m가 넘는다라고 한다면 10에서 35m 미만이라고 한다면 요 막다른 도로가 3m 이상의 노폭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요 길에서 지금의 요 길에서 요거 가지고는 안 돼. 그 여기서 3m 이상 도로를 노폭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이만큼을 더 도로를 더 만들어야 돼. 그 여기 있는 사람들 A, B, C, D, E 이런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했을 때 생각할 때에
여기다가 우리가 우리 돈으로 길을 내주겠다라고 했을 때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여기다가 청소년 수련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다 길을 만들게 되면 당신들 땅도 바로 길 옆에 있는 땅들로 바뀌는 거죠. 여기다 땅만 조금씩만 양보해달라. 그럼 여기다 길을 내겠다. 그럼 당신들 땅값도 올라갈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럼 대개도 찬성해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부동산 투자 관계된 일을 하다 보게 되면요. 의외로 이런 곳에 어디든지 보게 되면 의지의 한국인들이 한 사람씩 꼭 있어. 여기 이 영감님이 반대를 하는데 이유도 묻지 않아. 그저 싫대. 안 한대. 다 싫대. 이 사람이 동의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길을 못 내서 이거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해볼까요? 길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농가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보니까 적어도 한 30m 가까이 돼. 큰 길에서. 근데 요 도로가 지금 현재 있는 요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데 막다른 도로가 여기 노폭이 한 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막다른 도로에 이게 2m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 짓는다라고 한다면 이 노폭이 3m는 돼야 되겠지. 그 3m 되려고 하면 이렇게 넓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A, B, C, D 이런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낙찰받으려고 하다가 아까 청소년 수련 지을 때 반대하던 거 있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경우에 꼭 누군가 여기서 딴지 거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게 도로를 넓히거나 개설하려고 할 때는 이해관계는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접도 요건의 예외로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광장이나 공원이나 유원지 등의 이런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공지가 있다. 여기 역광장이 이렇게 있다. 그 역광장에서 역광장 옆에 있는 땅들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요. 이거 역광장이고 도로가 아니잖아. 그래도 여기는 여기는 역광장 이런 쪽에는 건물을 건축하시는 데가 아니잖아. 그럼 이런 공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해줄 사람이 여기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동의를 해줄 사람이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각 조례로서 동의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각 지자체 조례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자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지가 존재할 때 그 대지가 건물을 건축할 수 있으려면 건축상의 도로에 적어도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건축상 도로로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 도로가 어떤 도로여야 된다고요? 도로 형태가 자동차의 통행과 사람의 보행이 둘 다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통가 도로가 원칙이야. 두 번째로 뭐예요? 이거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공용 개시행위가 있어야 돼. 도로로 지정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만이 건축상의 도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형태를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계단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래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소요 너비를 갖추게 되면 또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일정한 소요 너비를 갖추게 되면 통가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막힌 도로라 하더라도 이것을 건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형태적 요소의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원칙적으로는 너비 4m 이상의 통가 도로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건축상 도로에 관한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예.